카멀라 해리스 스토리 1. 미국 역대 대통령, 그들은 누구인가? 1607년 영국인들은 버지니아의 제임스타운을 만들고 미대륙을 식민지로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영국의 미국 식민지에 대한 과도한 조세 정책 등 누적된 불만이 원인이 되어 미국 동부의 13개 주는 대륙회의를 결성하고 대륙군을 만들어 조지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다. 대륙군을 만든 미국의 동부 13개 주는 1775년부터 1783년까지 8년간 대영 제국을 상대로 독립전쟁을 벌였다. 그 결과 미대륙 동부 13개 주는 1783년 파리 강화 조약을 통해 마침내 영국의 식민지를 벗어난 신생 독립국가가 되었다. 신생 독립국 미국은 깨질 수 없는 정치적 동맹인 국가연합으로 행동할 것을 결정하고 그들의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원했고, 수많은 논의 끝에 13개 주를 하나로 묶는 중앙정부를 만들고 그 연방 국가의 구심점이 되는 대통령직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1788년 신생국가 미국은 마침내 헌법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역사상 전례가 없던 지배 구조인 대통령제가 탄생했다.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최초로 제안한 인물은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인 연방당 소속의 알렉산더 해밀턴이었다. 지금까지 미국의 대통령은 45명의 남성이 총 46개의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미국의 대통령은 4년 단임을 하던 8년 연임을 하던 한 대의 대통령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2008년과 2012년 선거에 승리한 후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 임기를 채운 버락 오바마는 44대, 45대 대통령이 아닌 그냥 44대 대통령이다. 미국 역사상 연임이 아닌 중임으로 대통령직을 역임한 인물은 그로버 클리블랜드로 그는 22대와 24대 대통령이었다. 미국은 1776년 건국 이래 남성 왓습이 미국 정치의 주류를 형성해왔고 또 대통령이 되었다. 왓습은 화이트, 앵글로 색슨족, 프로테스탄트 혹은 퓨리탄스의 약자다. 이런 주류의 흐름에서 벗어나 미국의 대통령이 된 최초의 인물은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였다. 케네디는 앵글로 색슨이 아닌 아일랜드계, 개신교가 아닌 카톨릭 신도였다. 현직 조 바이든 대통령도 케네디와 마찬가지로 유럽의 주류로 분류되지 않는 아일랜드계 가톨릭 배경을 가진 인물이다. 미국 역사상 백인이 아닌 최초의 대통령은 흑인과 미국 백인의 혼혈인 버락 오바마였다. 미국 대선에서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의 당선으로 백인 장벽은 무너졌지만 금녀의 벽은 아직까지 무너진 적이 없다. 하지만 2024년 11월 대선에서 과연 남성이 아닌 여성이, 그것도 백인이 아닌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과연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 세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화제의 주인공은 바로 미국의 현직 부통령이자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다. 흑인 아버지와 인도인 어머니를 둔 카말라 해리스. 카말라 데비 해리스는 1964년 10월 20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아버지 도널드 해리스와 어머니 샤말라 고팔란의 장녀로 태어났다. 카말라는 산스크리트어로 연꽃이란 뜻이며 힌두교의 행운의 여신인 락슈미의 별칭이다. 그녀의 아버지 도널드 해리스는 자메이카 출신의 흑인으로 스탠퍼드 대학교 경제학과 최초의 미국 흑인 종신 교수이다. 그녀의 어머니 샤말라 고팔라는 1960년 미국으로 이민을 온 남인도계 타밀족 출신이며 생전 유방암 관련 연구를 하는 의학자였다. 그녀의 어머니는 2009년 2월 11일 대장암으로 사망하였다. 어린 시절 여동생과 함께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서 생활하던 카말라 해리스는 7살 때 부모님이 이혼한 후 어머니에 의해 인도식 문화로 자라면서 스스로는 인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정치인이 된 지금은 흑인의 정체성을 더 강조하고 있다. 카말라가 12살이 되던 해, 카말라와 여동생은 대학 강사이자 병원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어머니를 따라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로 이주해 그곳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캐나다 퀘벡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리스는 1981년부터 1982년까지 몬트리올의 바니에 대학에 다니다가 흑인들의 하버드라 불리는 하워드 대학교에 진학하여 경제학과 정치학을 복수 전공하며 졸업했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하워드 대학교는 미국 의회가 흑인에게 고등 교육을 제공할 목적으로 1867년 인가하고 설립한 대학이다. 검사가 된 카말라 해리스. 하워드 대학을 졸업한 해리스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헤이스팅스 로스쿨에 입학한 후 1989년에 졸업했다.
해리스는 또한 2015년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헤이스팅스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는다. 카말라 해리스는 1990년 캘리포니아주 알라메다 카운티의 지방검사로 임용된 후 1998년까지 알라메다 카운티 검찰청의 차장 검사로 일했다. 해리스는 2003년도에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장에 도전하여 당선된 후 재선하여 8년 동안 재직하였고, 더 큰 포부를 품고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직에 도전해서 경쟁자였던 스티브 쿨리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어 재선에도 성공하여 8년 동안 주 검찰총장으로 재직했다. 해리스는 주 역사상 법무장관직을 맡은 최초의 여성,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최초의 남아시아계 미국인이었다. 미국의 주 검찰총장은 주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갖고, 연방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고 상원이 승인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해리스의 연애와 결혼. 카말라 해리스는 그녀가 30살이던 1994년부터 1년간 당시 샌프란시스코시 의회 의장이던 30세 연상의 흑인 정치인 윌리 브라운과 교제 관계를 맺었다. 브라운이 곧 이혼하고 카말라와 결혼할 것이라는 루머가 무성했지만 결국 결혼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윌리 브라운은 시의회 의장에 이어 흑인 최초로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된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었다. 사교계에서 플레이보이로 통했던 브라운은 해리스와 만날 당시 배우자와 별거 중이었지만 이혼한 상태는 아니었다. 널리 퍼진 재혼설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관계는 1년 만에 끝났지만 브라운은 해리스의 정치적 멘토가 되었다. 이런 브라운과의 관계는 해리스의 상원의원 선거, 대선 경선 등 해리스가 굵직한 캠페인을 할 때마다 그녀를 줄곧 따라다녔다. 해리스는 후에 브라운과의 관계에 대해 내 목에 매달린 알바트로스라는 표현을 인용했다. 목에 매달린 알바트로스라는 말은 누군가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벗어날 수 없는 짐을 의미한다. 이후 카말라는 2013년에 더글러스 에모프를 만나 2014년 49세라는 늦은 나이에 결혼했는데, 잘나가는 변호사 에모프는 전처와의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해리스가 호프와 결혼했을 새로운 자녀가 된 콜콜과 엘라 엘러가 그녀를 새엄마라는 부르는 것이 호칭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해리스 스스로 어머니라는 뜻의 맘맘과 카멀라를 합친 마멀라의 모에메이의 레이라는 별명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들 부부는 현대 미국의 혼합 가정의 새로운 롤모델로 묘사되기도 하며 미디어에서도 성공적인 재혼 가정으로 여러 번 차용됐다고 한다. 에모프는 첫 번째 결혼 생활 중에 자신의 딸이 다니던 사립학교의 교사와 불륜 관계를 맺었고, 이것이 이유가 되어 2009년에 첫 번째 부인 커스틴 에모프와 이혼했다. 에모프는 1990년부터 로펌에서 방송 연예 분야 등 다양한 경력이 톱티어 변호사로 일하다가 해리스가 부통령이 되자 2020년 12월 변호사 업무를 그만두고 워싱턴 DC 소재의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되었다. 그는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미국 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하기도 했었다. 상원의원이 된 카말라 해리스. 캘리포니아주 현직 법무부 장관 신분이었던 카말라 해리스는 2016년 연방 상원의원을 뽑는 캘리포니아주 선거에 출마하여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조 바이든 부통령의 지지를 얻어내며 6년 임기의 상원의원에 당선되었다. 그녀는 같은 선거에서 일리노이주에서 당선된 태국계 태미 더크워스 의원과 함께 사상 두 번째 아시아계 여성 연방 상원의원이 되었다. 미국의 의회는 국민 대표인 하원과 주 대표인 상원의 양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상원은 각 주별로 2명씩을 뽑아 전체 1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하원의 정원은 2024년 현재 435명이다. 이렇게 상하원 의석이 배정된 이유는 건국 초 큰 주와 작은 주의 대립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13개 주 중 가장 인구가 많던 버지니아주는 각 주별로 인구수에 비례해 선거구를 나눌 것을 주장했고, 당시 인구가 적은 주 대표격이었던 뉴저지주는 각 주 1표라는 동일한 권한을 요구했다. 이 두 개의 주장은 대타협이라고 불리는 코네티컷 타협을 통해 현재의 의회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즉, 하원은 인구수에 따라 의원을 선출하고 상원은 인구수에 관계없이 각 2인의 주대표를 연방의회에 보내는 것이다. 재미있는 카멀라 해리스 이야기는 카말라 해리스 2에서 계속됩니다.